합시다. 네,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법대로 사는 남자, 법대 출신 경력직 사무장. 왜 웃어요? 김경진입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5회까지 오면서 이혼, 성본 변경, 부동산,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 어떤 사건 정리 오셨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명쾌한 법 이야기를 풀어가실 법률 전문가 세 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 이야기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조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신조어요? 네, 언택트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그건 알죠. 사무장님 혹시 코비디보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비디보스. 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코비디보스. 추측은 가능합니다. 추측. 네, 그러니까 예. 코비드니까 코로나, 예. 디보스는 이혼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혼? 이런 거 아닐까요? 역시 우리 똑똑한 사무장님이신데 맞습니다. 코로나와 이혼을 결합한 신조어가 바로 코비디보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치를 보면요. 지난해 면접 상담 건수가 14,5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 이혼 상담이 4,239건으로 29%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보영 변호사님,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초부터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됨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집에서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그동안은 그냥 갈 수 있었던 문제도 이제 그게 시비가 돼서 싸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부정행위나 폭언, 폭행 등으로 이런 이혼을 하겠다는 사유가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성격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이제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코비디보스라는 말이 실감케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사건도 보면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갈등들이 주제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진짜 바다 이 한 바가 너무 멋지다. 네. 야, 넌 좋겠다. 생일이라고 아범이 이렇게까지 챙겨줬어. 갑자기 여행을 오자고 해서 저도 놀랐어요, 어머니. 그래도 오니까 좋네요. 보부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범 어디 갔지?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보지. 언제 올 건지. 네. 자기 진짜 배짱도 좋아. 너희 가족들까지 데리고 따라와. 그럼 어떡해? 휴가 간 자기가 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강큰 남자네. 전화나 좀 받아. 아까부터 울리는데 신경 쓰여. 자기야, 조금만 우리 또 이렇게 있자. 윙크. 늘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팔려고 내놨다. 이거 조금 PC방에 내볼까 해서. 여보, 장모님 목돈 좀 없나? 지난달에 기장에 있는 땅 팔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못 갚고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한번 물어봐 주라.
요즘은 대출도 안 나와. 남편이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렸네요. 그이가 커피숍 접고 PC방 차리고 싶대요. 뭐? 나 이제 돈 없다. 볼링장, 노래방, 조개구이집, 커피숍 다 내도 너희 신우돈 들어가는 거 알지? 거기다 내 집에서 살고 있잖아. 면목 없어요, 어머니.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나도 허리가 흰다. 이럴 때 사돈이 돈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위도 팍팍 밀어주고. 사업자금 대부분이 시댁 돈인가 보네요. 이민정 씨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인이랑 저희 남편이 불륜이라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람까지 써서 모은 친구들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거 합성이지요. 당신 없는 사실을 꾸며서 우리 협박하러 온 거지요. 지난달에 남해 리조트에 놀러 간 적 있죠? 저희 부부도 거기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아내도 따라온 거고요. 거기서도 두 년놈들이 아이고 애미야. 두 사람 지금 어딨어요? 두 사람 여기 있네요. 아유. 네, 좀 잘라줘. 여보, 귀신이라도 봤어? 왜 그렇게 놀래? 둘이 오늘 기념일인가 봐? 무슨 소리예요? 거래처 사장님인데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뭐? 따라와. 여기서 쪽팔리기 싫으면. 현장을 잡았죠. 여보, 오해야. 당신 생각은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내 미행했나? 지난달에 남해 간 거 저 여자 만나러 간 거야? 내 생일 때문이 아니고? 뭐?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쪽팔리게 이게 뭐고, 씨. 집에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너 겁낼 줄 알고. 해요. 이혼해, 그러면. 엄마. 위자료 들어왔어. 4천만 원. 이 돈으로 네일샵 열어보려고. 자격증 따려고 학원도 다니고 있어. 얼른 돈 벌어서 우리 민석이 데려와야지. 우리 아들이 제일 보고 싶어. 남편이 양육권을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네요. 법원? 아니야 엄마.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응? 재산 분할 청구? 원고 배신 후 피고 이민정. 청구 금액 2억 2,600만 원? 이거 뭐예요? 내가 왜 당신 빚을 갚아야 돼? 이혼까지 했는데? 이비 애비 혼자 먹고 산다고 생긴 거니? 처자식 부양한다고 생긴 거 아니냐? 기왕 이혼한 김에 부채도 같이 정리해야지. 어때? 이혼하면 잘못돼서 빚더미 올라선 기분이. 그러게, 왜 쉽게 이혼하자 그랬냐? 뭐가 득이고 실인지 따져봤어야지. 내가 그 돈을 왜 갚아야 되냐고. 생활비 말고는 구경도 못한 돈인데. 결혼 한 번 잘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했다고 빚까지 져야 해. 내가 왜? 내가 왜? 억울하면 맞고서 하시던가. 가요,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갚아야 되고 왜? 네,
자, 결혼 한번 잘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하면서 어마어마한 빚까지 생기게 됐네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 딱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가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예.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민정 씨는 이혼하기 전에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시댁 살림까지 도맡아 했죠. 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업만 하면 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카페도 했다가 망하고 볼링장 했다가 또 화면에 보면 PC방으로 또 옮긴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늘 실패를 하는 데다가 거기에 또 더 나쁜 것은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위까지도 스스럼없이 한다고 하니까 참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있나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정 씨가 이혼을 하게 되고 위자료 4천만 원을 받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그 2회 때 이혼 얘기 다뤘었는데 그때 배웠잖아요. 이혼은 그간의 생활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아까 그 화면에서 보니까 남편이 민정 씨에게 재산 분할을 이제 청구를 했더라고요. 혼인 파탕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청구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님? 네, 대부분 이혼 그 위자료 재산 분할이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병합돼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민정 씨가 협의 이혼을 했는지 재판상 이혼을 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혼은 하셨고요. 그리고 위자료로 4천만 원을 받으셨고 양육권은 아마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은 이렇게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네.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 분할은 원래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혼인 파탄의 기책사유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야,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한 사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좀 억울하긴 한 것 같은데 드라마의 사례를 보면 재산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빚을 분할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보면 뭐 사업을 운영하다가 진 빚이 합계 금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이 금액도 보면 시부모님, 시어머님한테 또는 뭐 시누이한테 이렇게 빌렸던 그쵸, 그런 예. 금액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야, 사실 이 부채 절반을 어. 갚아야 된다라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리고 민정 씨가 남편이 준 생활비로만 200만 원으로만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배우자 한 사람 명의의 이런 과도한 빚도 재산 분할이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전업주부나 부부 일방이 각자 경제 생활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부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재산을 분할을 해보니 알지도 못했던 배우자의 빚을 나눠야 된다면 굉장히 큰 낭패겠죠.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런 채무 중에 공동생활의 수반에서 발생한 채무는 나누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이 사안처럼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적극 재산, 소극 재산 하니까 보니까 재산에도 적극적인 성격의 재산이 있고 소심한 성격의 내성적이고. 내성적인 재산 이걸 좀 쉽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적극 재산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산, 뭐 돈이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처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요. 소극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돈 또는 뭐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적극 재산은 실질적인 내 돈, 뭐 자산인 거고 소극 재산은 갚아야 할 남의 돈, 빚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내 돈보다 갚아야 되는 빚이 많을 때 이것도 좀 나눠야 됩니까? 네, 2013년 6월 22일 이전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그 재산 분할을 했을 때 남는 재산이 없어서 분할할 재산이 없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 6월 20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극 재산의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 그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재 여부 등을 참작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를 나누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3년 그 판결 이전에는 빚은 안 나눴는데 네. 2013년 이후로 빚도 나누게 됐다. 그게 아니고요. 네. 2013년 이전에도 빚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나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예. 지금은 실질적으로 부부가 살면서 이 빚이 공동 생활의 수반에서 발생한 빚이라면 형평상 빚이 많더라도 서로 빚을 나누도록 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재산 분할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채무, 즉 빚만 남은 상황에서도 빚을 분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았더니 빚만 있더라 하는 경우에도 일단 그 빚을 분할하자는 겁니다. 다만 재산 분할은 단순히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혼한 이후의 생활 보정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쩌다가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 빚이 얼마인지, 그 빚낸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이나 장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혼인 생활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적극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적극 재산을 형성하게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소극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이 기여도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드라마상에 보면은 빚을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같으면은 2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갚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전체 채무의 규모나 내역을 전혀 와이프에게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는 매달 생활비만 지급받았지 남편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전체 채무액의 대부분이 시모나 신우에게 빌린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상환을 독촉받지 않을 수도 있고 채무를 면제시켜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정 씨는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라고 한다면 결국 채무 초과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변경된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는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 자, 이게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애들 밥이나 해줬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아니, 많이 봤어요. 드라마에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는 행복한데. 일단 이혼 소송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재산 분할인데 구체적으로 이혼 후에 어떤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혼인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으로 봐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특유 재산은 뭐냐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이제 남편이든 와이프든 각자 개인이 고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이라서 네. 공동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다만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 재산의 유지나 감소를 방지시키고 증식에 협력했다면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 분할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결혼 전에 남편이 해온 집이나 아니면 결혼 생활 중에 시부모님이 해준 그 증여나 상속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극히 짧지 않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사나 양육동으로 이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거인 재산이는 분명한데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 그 기여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재산 분할의 네.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는 그렇고 만약에 그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이런 것도 분할이 가능한 건가요? 네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뭐 형성된 재산이다. 그렇게 입증이 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오.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부동산을 만약에 일단 그 분할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세금이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네. 궁금한데요. 재산 분할의 경우에 쌍방의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 즉 자기 것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경우에는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등록 자산인 경우에는 그 주는 사람에게는 뭐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고요.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기본 취득세가 3.5%거든요. 거기서 2% 할인된 특별세가 적용돼서 1.5%만 부담하게 되고 예. 지방교육세 0.3%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0.4%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혼도 참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데 그렇죠. 이혼 후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사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배운 게 빚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사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일단 안 하는 것이 또 가장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분쟁이라면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